자, 고려대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의대가 가장 좀 크죠. 의대가 4개합 5등급, 과탐 2개 반영이었는데 4개합 5등급에 과탐 1개 반영입니다. 사실 과탐 2개를 포함해서 4개합 5등급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아마 입시 결과에도 이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과 전형에서 입결을 보게 되면 대개 1.1등급 이내예요. 1.2등급까지는 가지 않고요. 1.0대 중후반에서 1.1대이기 때문에 아마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닌 1.0대에서 끊기지 않을까. 1.07, 1.08 이런 등급대에서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들이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성균관대가 좀 크게 변화를 해서 먼저 한편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균관대를 제외한 최상위권 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 변경 사항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20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에도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죠. 지역균형 전형의 자연계열의 일부 학과가 이제 물리와 화학을 응시를 필수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변경 사항은 아니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이제 물리와 화학을 필수로 지정한 학과를 좀 희망하는 친구들은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원에서 무전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균형의 50명, 그리고 일반 전형의 146명은 자유전공 학부, 그리고 첨단 유감 학부를 합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이제 무전공 선발 인원들이 이제 대학별로 좀씩 늘어나고 있고, 2026학년도에도 많은 대학들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무전공은 제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일단 면접 유형이에요. 지금 보시면 먼저 식품영양학과가 인문 면접 유형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했을 경우에 일반 전형에서 면접은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 어떤 제시문들이 나왔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화학, 생명 또는 인문계열에서 응시하는 사회과학이나 수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이 자유롭게 또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대학에서 좀 더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간호학과도 변경이 됩니다. 간호학과는 기존에는 이제 공동출제 문항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화학이나 생명 관련 제시문 혹은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 이런 제시문을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일반 의대나 수의대와 동일하게 공동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 그리고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를 해요. 이과대학 면접을 예시로 들어본다라고 하면 의대 면접에서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의료인의 덕목, 그리고 윤리관, 가치관, 도덕성, 혹은 이제 의료 현실과 관련된 어떤 통계, 사회 현상 자료들을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런 지문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간호대학도 비슷한 유형으로 간호나 의료보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어떤 해결책, 어떤 해석과 분석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대로 변경되는 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에요.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죠. 그러니까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우리 학과에 이런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과목들은 이수하고 오세요라고 핵심 권장 과목과 그리고 권장 과목을 그 모집 요강에 게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를 제외하고는 큰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연계열 학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에 화학생물공학부의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 2, 그리고 미적분 기하,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화투, 생투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대학에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권장하지 않았을 경우엔 거의 뽑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권장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생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빡빡했어요. 물투, 화투, 생투를 모두 이수를 한다는 것은 물원, 화원, 세원도 모두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큰 부담이었죠. 근데 2026학년도에는 핵심 권장으로는 미적분,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통 또는 물리학 또는 화학, 굉장히 좀 널널해진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식품영양학과도 변경이 되는데 식품영양은 핵심 권장으로 화원, 생원을 지정을 했었고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화투 또는 생투를 이수할 것을 권장을 했는데 2026학년도에는 핵심 권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원과 생원을 이수하고 오세요라고 권장 과목으로 좀 게시를 해뒀더라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면접에서 이제 인문, 사회과학이나 수학 관련 지문들,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들 열어둔 거와 마찬가지로 식품 영양은 자연계열뿐만 아니고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도 조금 좀 길을 열어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첨단 융합학부도 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전형 계획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면 첨단 융합학부는 별도의 인원도, 모집 인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교과 이수 과목도 권장 이수 과목도 아마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 2024학년도에도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이제 1년 6개월 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때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2025학년도에도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24학년도 자료거든요. 2024학년도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그리고 권장으로는 확통 또는 물리원 또는 화원을 지금 권장을 했는데 2026학년도에는 핵심 권장은 동일합니다. 미적분,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통, 그리고 물원, 화원, 생원까지 지금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들은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계열의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좀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연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고요. 먼저 이제 전형별로 살펴보게 되면 추천형의 경우에는 지금 추천 10명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 100%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죠. 2024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는 2014학년도는 참고할 뿐이고 아마 2025학년도가 지원 여부의 기준이 입시 결과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우수형에서는 지금 1단계 선발 배수가 변화해요. 2015학년도에는 인문, 통합계열은 3배수, 그리고 자연계열은 4배수였는데 2016학년도에는 인문, 자연 모두 4배수로 동일합니다. 한 배수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좀 넓어졌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국내고는 3배수 그리고 해외고는 4배수를 선발한다. 이 정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고려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대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먼저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서 기존은 세계합 7등급은 동일했어요. 2025학년도와. 근데 이때는 탐구를 2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탐구를 1과목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4개합 8등급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을 1과목 반영하는 것도 동일한데 이제 수학과 과학의 필수 응시 영역이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계열을 지원했다라고 하더라도 확통과 사탐을 응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계약학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반도체 공학이나
차세대 통신, 그리고 스마일 모빌리티는 기존의 4개합 7등급에서 4개합 8등급으로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대가 가장 좀 크죠. 의대가 4개합 5등급, 과탐 2개 반영이었는데 4개합 5등급에 과탐 1개 반영입니다. 이게 대학마다 과탐 2개를 평균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제 소수점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과 2등급을 받았을 때 평균하면 1.5등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학에서 절사, 그러니까 0.5를 빼고 1등급으로 반영해 주는 대학들도 있고 뭐 올림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학교들은 1.5등급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과탐 2개를 포함해서 4개와 5등급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학생들,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입시 결과에도 이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과 전형에서 입결을 보게 되면 대개 1.1등급 이내예요. 1.2등급까지는 가지 않고요. 보통 1.0대 중후반에서 1.1대이기 때문에 아마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닌 1.0대에서 끊기지 않을까, 뭐 1.07, 1.08, 뭐 이런 등급대에서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크게 변화를 했고, 자, 두 번째로 교과 전형에서 지금 교과 반영 비율이 늘어납니다. 2025학년도에는 교과 80에 서류 20인데 2026학년도에는 교과 90에 서류 10%로 교과의 반영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교과 반영 비율뿐만이 아니고 등급별 점수 산출 점수도 좀 변경을 시켜요.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015학년도에는 1등급을 지금 100점, 그리고 2등급을 뭐 98점, 3등급을 94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었고, 2016학년도에는 1등급을 100, 그리고 2등급을 96점, 그리고 3등급을 92점, 이렇게 반영을 해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은 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특이해서도 복잡하긴 한데,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동일하게 1.3등급과 1.7등급을 받았을 때 2025학년도 기준과 2026학년도의 기준의 점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의 경우는 1.3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99.4점, 그리고 1.7은 98.6점으로 0.8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26학년도 기준은 98.8점, 97.2점으로 1.6점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위에 표에서 보셨던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학년도에는 2점 차이인데 26학년도에 4점 차이죠. 2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똑같이 2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교과 반영 비율도 9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 늘어났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과 성적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래서 내신 등급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점수 10%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동일하게 창체 영역력, 그리고 이제 세트, 그리고 이수 과목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영향력은 서류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 같고, 아무래도 내신 등급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